안녕하세요. 세미나 교주 남자 토크하이텍 고우성 PD입니다. 최근 점점 많은 무선랜 장비들이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컴스컴프 코리아의 이학수 수석과 함께 기업이 와이파이 6를 도입함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와이파이 6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6 이전에 네. 그 무선랜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와이파이 6 이전의 무선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80.11 N 표준 같은 경우에도 하이 스루풋이에요. 네. 그리고 80.11 AC 같은 경우에는 very high throughput.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생각을 하면, 와이파이 6가 되면서는 이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즉 하나의 AP에서 얼마나 많은 단말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같은 에어라는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용량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만큼 단말이 엄청 많아졌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단말도 많아지고 트래픽 양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와이파이 6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배터리. 와이파이 6나 이런 무선랜을 사용하는 단말들은 대부분 무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말들이잖아요.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이라든지.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도 들어갔습니다. 한 얼마 정도 효율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네. 약 10%에서 15% 정도 배터리. 네. 무선랜은 예, 그죠. 저도 와이파이 쓰게 되면 배터리가 막 줄어드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1024 팜이라고, 기존에는 256 팜이었어요. A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의 8승, 8개의 패킷을 8개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10개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5%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외에서, 아웃도어에서 이제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긴 OFDM 심볼을 또 사용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같은 채널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간섭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었는데요. 이제는 같은 하나의 채널이라고 해도 그 채널을 컬러링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채널인데 빨간색 태그를 달아서 얘는 빨간색, 또 노란색을 달아서 튜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같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러한 BSS 컬러링이라는 기술도 추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용량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파이 6 무선 AP만 사용한다고 와이파이 6의 성능이 모두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기존 스위칭 장비의 업그레이드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 802.11AX가 되기 이전까지, 그리고 N 시절에는 사용 단말하고 AP 간의 트래픽이 그쪽에서 병목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네. 업링크 같은 경우에는 AP에서 스위치로 갈 때 1기가였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그에 비해 이제 단말에서 AP까지가 병목이 됐었는데, 이제 802.11AC가 되면서 업링크 쪽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802.11AC의 AP들이 기가빗 AP가 됐거든요. 1기가가 넘어가는 트래픽도 처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병목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고객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AP에 1기가 포트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2개를 링크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2개를 묶으면 되지 않냐. 물론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케이블 공사 2배로 해야 되고요. 케이블 2개씩 끌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위치 포트가 2배로, 그러니까 스위치도 2배로 늘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좋기는 한데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요즘 802.11AX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5기가 업링크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업링크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스위치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기가빗 스위치 1기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5기가, 5기가, 10기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스위치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예. AP만 와이파이 6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 사용자들이 느끼는 또 체감은 와이파이 6 맥스로 쓸 수가 있지 않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최선의 성능을 다 사용하시려면 이제 스위치 쪽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와이파이 6를 고속으로 제대로 사용하려면 케이블의 업그레이드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위해서 바꾼다고 하면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 사실 케이블까지 고려를 해야 돼? 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케이블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데이터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두 번째는 PoE를 위한 케이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요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카테고리 5E부터 카테고리 7까지 어느 속도에서 거리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카테고리 5E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5기가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5기가라든지 10기가는 약간 좀 네. 어려움이 있고요. 단거리에서는 5기가까지는 돼요. 하지만 우리가 PoE 사실 캠퍼스 네트워크라면 보통 100m 예, 맞습니다. 기준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층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층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짧은 거리죠. 네네. 5기가는. 그래서 카테고리 5E는 좀 제약이 있고요. 카테고리 6 같은 경우에는 5기가까지는 100m를 지원하지만 이제 10기가가 되면 거리가 짧아지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글로벌 마켓 시어가 카테고리 5E하고 6는 좀 줄어들고 있죠. 네. 그에 비해서 6A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세인 그런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리도 모든 속도에서 다 100m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PoE++라고 하는 802.3BT 최대 90W까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에서도 100m까지 네.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야 이런 이제 5나 5E야 쓰다가 예. 뭐 6를 바꿀 때 예. 6하고 6A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보니까. 네? 예.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10기가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게 느껴졌지만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그렇죠. 예. 기억을 할 거라면 바꿀 거라면 6A를 예, 맞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체 주기도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을 바라보고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PoE, 파워 오버 이더넷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PoE가 어떤 편리성을 주고 PoE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PoE라 하면 파워 오버 이더넷이거든요. 네네. 이더넷, 우리가 UTP를 통해서 이 UTP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따로 파워 케이블 따로 필요 없이.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AP를 연결한다든지 IP폰을 연결한다든지 IP, CCTV 카메라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제 엣지 컴퓨팅 시대에는 예. 굉장히 유효한 기술이네요. 예. 네네. 그리고 향후에는 아마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PoE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802.3BT라는 표준이 나왔고 그 표준이 최대 90W까지 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PoE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 근처에 있는 모든 IT 기기들은 다 이더넷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보통 UTP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번들로 하나의 묶음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번들로 해서 A라는 렉에서 다른 렉까지 층에서 층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PoE를 그 케이블을 통해서 PoE를 공급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무엇이냐 하면 PoE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때 음. 온도의 상승, 즉 각 케이블별로 얼마나 온도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전원이 공급될 때 온도가 상승하나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가 포함이 그러네요. 되니까. 예. 카테고리 5E 같은 경우에는 약 10도 정도의 온도 상승이 있고요. 굉장히 그 온도가 높아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네. 노이즈가 많다는 얘기고요. 노이즈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네트워크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에러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 카테고리 6A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5E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6도 정도 온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POE 이 표준이라든지 그리고 제조사들, 물론 제조사들은 각자 이제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저런 스위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면 권장을 안 하겠죠, 카테고리 6A를. 하지만 대부분의 곳들은 제조사들은 카테고리 6A를 사용할 것을. 네. 왜냐하면 오늘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그렇겠네요. 15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선정할 때 좀 고려하셔야겠네요, 그런 것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스위치도 고려를 해야 된다, 멀티기갑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케이블에 대해서 네.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속도도 텐지 우리가 향후에 사용할 그런 속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토크나션까지만 하더라도 케이블은 예, 맞습니다. 아무 케이블 그냥 용산 가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케이블도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제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사실 짧은 거리에서 그냥 뭐 대충 사용하실 거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케이블이 어떻게 보면 그게 캠퍼스 네트워크의 혈관이지 않습니까? 혈관. 예, 맞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무선랜의 교체 주기는 3년에서 5년 정도 돼요. 기술의 발전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길죠. 네. 보통 5년에서 7년, 그리고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10년까지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스위치가 한 번 교체될 때 무선랜은 2번 교체된다고 보면 그만큼 향후에 나올 AP 또는 무선랜의 기술도 지원할 수 있는 AP로 스위치로 네.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는 케이블까지. 예. 왜냐하면 케이블은 15년에서 20년 네. 주기로 교체를 하시니까. 참고로 저희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가 25년입니다. 그냥 평생 쓰시라고 네. 25년 워런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콤스코프가요. 예. 이런 케이블 쪽에서 예. 이런 쪽에서 그 전세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의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겁니까? 콤스코프가. 물론 저희가 월드와이드하기엔 넘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딩 기업이시구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케이블들이 좀 안정성 있는 케이블이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저희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보세요. 기술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토크IT가 프로페셔널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는 802.11ac와 호환이 되는지요? 또 802.11ax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무선랜 기술은요, 네.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즉 와이파이 6만 지원하는 그런 AP들은 없고요. 그 AP는 다 AC라든지 N, AP를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 호환 다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 네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와이파이용으로 깔려있는 케이블로는 와이파이 6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렁크 케이블도 다 바꿔야 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굉장히 그 비용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추천해 주실 솔루션이 방안이 있는지요? 케이블을 보통 이제 학교나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오래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케이블을 깔 때 제대로 한 15년, 20년을 내다보고 깔게 되지만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실 그 건물에 15년, 20년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의 그 공간이라고 하면 거리가 길지 않다고 하면 카테고리 6A가 아니더라도 카테고리 6만 하더라도 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곳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고민들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